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도로가 꽉 막힌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차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 다 어떤 이유로 어디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사실 저는 정말 일하러 가기 싫다,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 안에 있었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은 누구나 다 아파서 오는 곳일 텐데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픈 것, 나의 사정은 나만 알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속마음, 아픔을 말하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겠구나. 다만 누구라도 인간이기에 한두 가지 정도의 아픔과 불편함은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부족함, 그리고 환경적으로 얻게 되는 부족함, 모두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한 존재이고 그 부족함을 감수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부족함을 갖고 있기에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오늘은 지우의 반편지, 불편하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에 이은 두 번째 에세이,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난 작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에세이 함께 하면서 지우의 반편지 문을 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에게 피아노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이 있다. 엄마는 딸의 성화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러 갔고 나는 다음 날부터 다닐 생각에 들떴다. 그러나 엄마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엄마의 말에 화가 났다. 나를 학원에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여겼다. 그러다 몇 달을 기다린 후 드디어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다. 동네에서 과외를 하며 피아노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 가보니 또래 3명이 먼저 배우고 있었다. 그 친구들과 곧 친해져서 레슨 후 남아서 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한 친구가 야, 너 우리보다 레슨비 더 내는 조건으로 피아노 배우는 거 알아? 학원에서는 너가 장애가 있어서 안 받아준다고 했대. 라고 말했다.
금시초문이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 위해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고 모두 거절당한 거였다. 처음에는 과외 선생님도 거절하셨다고 했다. 엄마가 사정사정을 하며 레슨비를 올려주어 허락하신 거였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고서야 나 같은 장애인은 배우고 싶어도 거절당할 수 있고 배우려면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과정을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장애인 친구가 새로 온다고 말하며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선생님과 상의하다가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선생님은 장애로 인해 레슨비를 더 받는다는 걸 알릴 필요가 없었다. 그보다는 장애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야 했다. 후자라면 선생님과 부모님만 공유했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 모두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무튼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장애가 있어 거절당했었다는 사실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고 빠듯한 살림에도 묵묵히 비싼 레슨비를 내주셨다. 그러나 이런 엄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이 빠르지 못해 바이엘 하까지만 배우고 더는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다. 어린 시절 체르니 과정을 배우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육아 휴직 기간에 피아노 학원을 다시 알아보았다. 어릴 때 거절당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또 거절당할까 두려워 레슨비나 레슨 시간을 물어보기보다 손을 떠는 장애인인데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세 곳 중 두 곳이 가능하다고 했다. 무엇을 하든 선택지가 별로 없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장애인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비장애인보다 적다. 받아주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에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피아노 선생님은 나의 장애 특성에 맞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 처음 상담하러 갔을 때 나는 빠른 곡은 못 치니 느린 곡 위주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피아노 반주법은 수천 가지라고, 연주자가 노력하고 응용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하게 연주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단조롭지만 빠른 곡도 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영화 스팅의 테마곡을 쳤을 때는 나도 빠른 곡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성인이 되어서야 장애인을 가르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 피아노를 마음껏 배울 수 없었던 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가르칠 마음이 없거나 장애인을 가르칠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을 만난 탓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을 때 함께 일했던 선임 과장님은 거주인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는 했다. 그것도 그룹이 아니라 장애인 한 분을 대상으로 말이다. 대상자는 불수의 운동으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긴장을 하면 몸이 굳으며 서 있는 게 불가능한 분이었다. 요리는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간에는 손이 아닌 발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조리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우리 시설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싱크대가 있으면 거주인이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자인 은혜 씨는 발로 어렵게 달걀을 깬 후 뒤집개로 노련하게 뒤집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탁 하고 깨서 달걀 껍데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오갔다. 거주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당시에는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인력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다. 나의 이런 생각은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은 경험에서 또다시 제한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흘러 내가 그 선임 과장님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느꼈던 감정을 잊고 되도록 많은 거주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나를 발견했다. 어린 시절 나를 거부한 피아노 선생님과 같은 모습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목적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내가 좋아하는 곡을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다.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 이곳의 거주인 역시 마찬가지다. 은혜 씨가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요리 실력 향상이나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먹고 싶은 요리를 하면서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다. 우리는 거주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복지단체에 프로그램 기획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거주인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즐거웠는가를 평가할 수가 없다. 이곳의 지적 장애인들에게
단시간 내에 성과를 바라는 건 우리의 욕심이다. 성과는 장시간 꾸준히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괄목할 효과는 절대 단기간에 나지 않는다. 인근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서 우리 거주인을 대상으로 댄스 스포츠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적이 있다. 강사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세 발짝 떼는 차차차의 기본 동작도 하지 못하는 거주인들을 보며 포기를 선언하셨다. 할 수 없이 재활교육사가 단기간 레슨을 받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거주민들은 7개월 만에 한 곡을 출 수 있게 되었고, 댄스 스포츠 대회에 다니며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어 오게 되었다. 또 6년 뒤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에 참가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초청으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도 의미가 있지만 거주인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들의 자존감은 무대에 오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다. 성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주인들을 다그치고 재촉하게 된다. 또한 거주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들은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거주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시선을 장착한다면 그들에게 지원할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예전에는 사업을 구상할 때 성과가 나지 않을 거라 판단되면 쉽게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은 직업을 갖거나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았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유니폼 입고 아르바이트 해보기, 웨딩드레스를 빌려 가상 결혼식 해보기도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성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며 거주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꿈을 가질 수 있다.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추거나 비장애인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경험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님을 알게 한다. 장애인에게 이를 온전히 느낄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 장애 인식 개선으로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 노희경 작가가 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다운 증후군인 정은혜 배우와 농인인 이소별 배우가 나온다.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만 보다가 장애인 배우가 직접 장애인을 연기하는 모습이 무척 신선했다.
그들이 표현하는 장애 특성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연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이 드라마는 장애인을 불쌍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바보 같은 존재로 그려오던 기존의 매체와 달리 장애인의 처지를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어 편견을 거두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드라마와 시설에 사는 우리 거주인의 처지에는 차이가 있다. 극에서 영희는 주체적으로 사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영희는 제주도로 떠난 동생 영옥이 한동안 자신을 보러 오지 않자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직접 동생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한 거주인들은 가족이 그리우면 전화를 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그리움이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을 몸소 견디는 일이다. 이들은 영화처럼 보고 싶다고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허락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원가정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재활교사와 동행해 보호자를 찾아간 적도 있지만 이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에 간 영희는 영옥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영옥의 언니이며 다운 증후군이라고 소개한다. 그 장면이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다. 장애 당사자인 나 역시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음을 밝히기 시작한 게 40이 넘어서다. 영희의 당당함은 영옥에게 자신을 지하철에 버리려고 한 일에 대해 따지는 장면, 영옥의 남자친구 정준이 자신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영옥에게 만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영희는 자신의 장애가 동생의 사랑에 방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언니로서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정준의 태도에 기분 나빴던 감정을 그대로 말한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멋있어 보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하고 싶은 말은 참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민폐 끼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만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이나 사회복지사 등 자신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면 생리 현상을 참아서라도 도움의 횟수를 줄이는 배려를 보인다. 늘 도움받는 위치에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다. 장애인은 당당하기보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드라마에서 별이는 기준에게 고백을 받고 바닷일 하는 사람은 싫다라며 거절한다. 그리고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야 해? 왜? 나는 장애인이니까 그래야 해? 라고 묻는다.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이 비장애인 남성과 연애할 때 자신을 떠날까봐 폭행을 견디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책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노희경 작가님은 이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로잡아 주었다. 많은 사람이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인지가 낮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영희는 다운 증후군이지만 성인이므로 술도 마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간다. 장애인 역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나이에 맞게 대우해야 함을 말해준다. 별이 또한 장애가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평범하게 살 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객체, 주체적인 삶을 살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체와 삶의 현장 곳곳에 장애인이 노출되길 바란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모델이 런웨이에 서고 재능 있는 장애인이 연극 무대에 오르면 좋겠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깡마른 모델이 아니라 보통 체형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델로 선다. 이처럼 장애 유형별 피팅 모델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쩌면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기에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노희경 작가님이 정은혜와 이소별 배우를 캐스팅한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주어지면 좋겠다. 장애인을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이 노출되어 장애인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소망한다. 골라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연초에 실시하는 사례회의에서 은정 씨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떤 뮤지컬을 볼지, 관람 전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를 상의하여 외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좌석을 고르기 위해 공연장의 좌석 배치도를 보던 은정 씨가 이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앞자리거나 뒷자리밖에 없네요. 공연장의 장애인석은 보통 앞자리나
뒷자리에만 마련되어 있다. 객석이 계단식이라 휠체어 진입이 앞자리와 뒷자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 선택을 제한하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박탈하는 일이다. 실제로 은정 씨는 공연 후 맨 앞자리 가장자리에서 공연을 본 탓에 배우들을 한눈에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무대를 올려다 봐야 해서 고개가 아파 아쉬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로 인해 동행한 나까지 불편하게 관람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그리 말했다. 한 번은 대학로 연극을 보러 대학로 소극장에 갔다. 미리 답사해 공연장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해두고 혹시나 지적 장애인들이 난동을 피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거란 선입견으로 입장을 제지당할까봐 미리 관람 가능 여부를 체크해 둔 터였다. 지하라서 생활재활교사가 거주인들을 업고 입장했다.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 접근 제한에 항의는커녕 관람을 허락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처지였다. 우리 거주인들은 엎혀 내려오면서 몸이 경직되었다. 생활재활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힘을 주느라 그랬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다. 앞으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면 보고 싶은 공연을 선택해 볼 것인지,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공연장을 찾을지 말이다. 그날 본 공연은 코믹물이었다. 우리 거주인들에게 정말로 재미있게 봤는지 묻고 싶다. 장애인 할인 혜택이 마냥 고마운 건 아니다. 장애인은 제값을 내더라도 좌석의 선택권을 갖고 싶다. 무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는 좌석을 원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약 264만 명으로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말에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장애인은 6.9%였다. 비장애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편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배리어 프리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배리어 프리란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와 자유를 뜻하는 프리를 합친 신조어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애를 없애자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주로 국공립 단체와 공연장이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에 공감하는 관객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연장 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일부 수어 통역, 음성 해설 등의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에서 눈이 부셔 공연을 보기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청인도 있었다. 장애인도 공연이나 관람을 하고 싶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제한이 많아 누리지 못할 뿐이다. 비장애인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하기를 원하듯이 장애인도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존의 공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지우의 반편지, 오늘은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듯 같은 듯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예쁜 마음으로 다양성, 차이점을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넉넉한 마음, 포근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